안녕하십니까. 안상현 대표 황경영사입니다. 오늘 제 304강은요 부동산 취득 보유 운영 처분에 대한 세금 전략 쟁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계속 어렵지만 어쨌든 올해 6월 말까지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면은 양도세를 이제 중과를 면제해주는 특별한 혜택이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부동산 값이 많이 폭등한 거에 대한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젊은 층들이 집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출 규제 등등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퇴로를 열어주는 양도세의 중과를 이제 억제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여니, 공동부유니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04강이고요. 이름은 부동산 취득 보유 운영에 대한 세금의 절세 조작 쟁점인데, 이것은 우리 안세 재경전을 2020년 4월 15번 주에 4지에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한번 쭉 보시면서 찰칵하시고요. 오케이? 예. 안세 재경전입니다. 자, 4지에서 나와 있는 것. 자, 먼저 저세의 계산 쟁점은 요새 이제 부동산 값이 소득에 비해서 크잖아. 옛날에는 이제 한 5년치를 벌면 살 수가 있으면 지금은 20년치를 벌어도 못 산다니까, 부부가 합산해서 공동명의를 취득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명의를 취득하고 또 실제 자금도 두 개가 들어와야 되죠. 이렇게 자금이. 취득의 실제 소유 자금에 분산 효과가 있다. 어떤 의미가 있냐? 특히 청년들이 결혼하면 본인과 배우자가 각자 번 쌍방이 그동안 번 소득을 다 두 개의 소득을 합산한다는 게 있고, 또 양가가 약간씩 전세금이나 이런 취득자금을 도와주면 그 두 개까지 증여자금을 더하니까, 이거 두 개의 소득에다 두 개의 지원금액을 더하면은 웬만한 것을 살 수 있는 돈이 나온다. 약간의 대출을 보태면. 그 다음에 중년층 이상의 경우는 이미 배우자 간의 증여공제인 6억 원을 활용해가지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6억 원만큼의 가치, 즉 12억짜리 부동산이면 배우자 한 명, 소득이 있는 배우자 한 명으로 6억을 대고 배우자 없는 사람한테 6억을 줘서 이름을 넣어도 그것이 공동취득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이 합법적으로 취득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공동명의를 하면은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도 절감이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단독 명의로 하면은 9억 원까지는 이제 종부세 과세가 면제되지만 9억 초과부터 이제 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공동 명의를 하면은 각각 6억 원씩에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6억 초과부터 과세가 되니까, 만약에 50%씩 등기가 되기 때문에 각각 6억 하니까 12억까지는 과세가 안 돼요. 단독 명의일 때는 9억까지만 과세가 안 되지만 공동 명의일 때 12억까지 과세가 안 되니까 이쪽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는 역시 일세주택 그거라서 이게 공동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대니까 한 세대를 봐서 2년 모의형 거주가 된 비과세 되는 건 그대로 인정이 되고, 양도할 때 양도소득이 각자 50%만 안 분돼 가지고 하나로 하면은 이렇게 높은 양도세율까지 기어 올라가지만, 이 두 개를 잘라 가지고 내리면 낮은 양도세를 두 번 적용받으니까, 낮은 세를 두 번 받으니 훨씬 유리하고, 또 개인별 공제인 250만 원은 두 배로 적용되기 때문에 어쨌든 차이가 있습니다. 보유재산이 나중에 상속이나 증여할 때도 각자 상속자선대로 관분된 금액, 이렇게 총재산이 아니라 반쪽만 상속세가 되니까 역시 늦은 세율에서도 이쪽 낮은 세율을 두 번 적용받는 것이다. 이건 나중에 돌아가실 때 또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상속세에서 1차 배우자 한 명이 먼저 사망하거나 나중에 사망을 할 때 낮은 상속세에 적용 가능하다. 이게 하나로 돼 있으면 당연히 높은 세율을 무조건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높은 세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부공동명의 방법이 하나 있고, 별도 법인으로서 가문의 부동산 이런 것이 가족 부동산 활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이제 법인에 소속이 돼서 법인의 지분을 이제 각자의 자녀들이 갖고 있고, 이 법인 이름으로 재산을 취득한다는 얘기인데, 본인의 1세주택 합산이 영향이 안 되기 때문에 종부세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1세주택이라 할지라도 있는데 또 하나 사고 싶은데 별도 법인 이름으로 사면 그거하고는 카운트가 별도로 따로 본다니까 괜찮다는 얘기죠. 양도차익 계산되는 경우
다른 연도로 분할 양도하면은 이제 역시 양도소득세가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합산이 안 되니까 낮은 세율을 두 번 적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특히 올해 2020년 6월까지 이제 두세 달밖에 안 남았지만 양도할 특별 혜택은 투기 등 서울이나 이런 데 투기 등 주중 지역의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분에 대해서 두 채 이상인 경우로 할지라도 중과세율이 10% 내지 20%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있는 대로 제대로 적용을 해주고 있고요. 특히 고가주택인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허용해준다. 10년 이상이면 80% 공제해주는데 이것은 이제 2020년 올해 10월 말까지 양도 조건으로서 특별히 좀 더 연장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가주택은 실제 잘 안 팔리기 때문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올해 말까지 해주는 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9억까지는 이제 일소질 때는 비과세가 되고요. 9억 초과에 대해서 이제도 80% 공제를 해주는 거니까 비과세와 똑같은 거의 효과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6월 말 아니면 올해 12월 말까지 부자들 집 그 가치가 큰 사람들이 양도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나 이런 걸 피할 수가 있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뭔가 혜택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유일하게 한 번 오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 대표 박윤정이었습니다.